그 스마트 키는 잠깐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예. 스마트 키에 보시면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누르는 버튼 있는데 잠그고 열고 뒤에 트렁크 문만 여실 때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 길게 누르면 경보가 울리고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홀드라는 버튼은 요거는 원격 시동이세요. 네. 이게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한 50m 내에서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차 시동 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요 차는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일반 차들은 시동 걸면 차가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리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 모드만 켜지는 상태가 이제 시동 거는 상태가 되세요. 그래서 작동을 시킬 때는 요 잠금 버튼 있잖아요. 네. 요걸 누르고 4춘회로 요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제 시동이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여기 계기판이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럼 저게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우리 휘발유 차와 틀리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려있고 끄실 때는 현재 걸린 상태에서 홀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동을 온오프 하시면 되시는 네. 거고요.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보라는 시스템인데 유보가 기아 커넥티드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기아 커넥티드 앱을 깔아 놓으시면 스마트폰에서 내가 차를 원격으로 시동 걸 수가 있고 원격으로 차량 제어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시스템, 뭐 창문이라든가 또는 비상등, 열선, 통풍 시트를 제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거는 제가 차 안에서 좀 이따 커넥티드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 유보 그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그건 그거, 그러니까 제가 요거 연결하는 영상은 제가 찍어서 올리는 게 있어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연결하시면 되실 겁니다. 네. 키는 제가 드리고요. 차 문을 이제 잠깐 열어보시면, 의자 시트를 이제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앞뒤 조절 레바, 높낮이, 앞에, 뒤에. 그래서 요거는 럼버 서포트에 무릎 받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건 등받이 각도.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허리 받침인데, 허리 받침에 이 서포트 기능 해가지고 요거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차 안에 있는 컴포트 기능 중에 보면 릴렉션 시트하고 그 다음에 서포트 기능 해주는 시트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 릴렉션 시트 기능은 이제 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요 시트가 이제 릴렉션 기능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현재는 전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요 버튼이 마찬가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마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예, 그 기능을 이용하는 버튼인데 요것도 나중에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메모리 기능은 세 가지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 시트하고 사이드 미러하고 핸들 높낮이 요거를 지정해 놓으시고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해당 메뉴에 1번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 이제 이 왼쪽 오른쪽 지정하셔서 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하고 전체 도어락 해제, 그 다음에 원터치를 길게 누른 창문을 한 번에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예전 차하고 틀린 부분은 이 도어락 부분에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석하고 조수석에서는 이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리실 때 해제 버튼 누르고 문을 열고 내리시면 되세요.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이 해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운행 중에 사람이 내려야 될 경우에는 운전석이나 조석에서 문을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꼬마들 가끔 문 확 열었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차일드 락 기능 작동을 시켜 놓으면 마찬가지로 뒤에서 문 못 열고 창문 못 내리십니다. 예. 운전석에 잠깐 앉아 보시겠어요? 예. 여기 옆에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헤드램프 각도 조절을 해봐서요. 우리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0이면 일반적인 주사각도고 3이면 이 주사각도가 밑으로 더 내려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트렁크 문 여실 때 요거는 VDC가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을 그러니까 차가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인데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차가 방전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충전을 시켜가지고 차량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차량 방전 시에 시동 거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옆에서 설명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으세요. 옆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차에 타시면 이제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야간에도 이제 버튼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신 거고요. 이제 차 시동을 거시는데 우선 의자 시트를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레버 가지고 의자를 앞뒤 조절하셔가지고 맞추시면 되시고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편한 자세가 되셔야지 가장 안정적인 자세가 되시는 거고요. 예, 일단은 예, 의자 시트가 맞춰졌으면 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을 이용해 시동 거는데, 시동 거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거고요.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리 처음에 키 꽂았을 때 그 전기 기능 이용하는 거, 두 번째 버튼 누르면 그 시스템 체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 없이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원터치 살짝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살짝 누르시면 이 상태가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예,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차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EV 모드라고 켜져 있어요. 요게 전기 모드란 뜻입니다. 그다음 저 왼쪽에 보시면 레이디라고 불이 켜져 있잖아요. 저거는 차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V하고 레이디 모드가 켜져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으신 거고, 주행할 때 전기 모드로 주행이 되는 겁니다. 운행하다가 EV 모드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눈금이 이제 배터리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건데, 이 눈금이 이 차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차 시동이 걸리고, 다시 이 눈금이 위로 올라오면 현재 EV 모드로 주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모드가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연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모드는 저속 주행이나 일반 평지 주행에서 보통 80에서 100 정도에서 탄력으로 이제 운전할 때, 간성으로 운전할 때 그때 전기 모드가 많이 작동이 되시고요.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 휘발유 모드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기 모드, 이쪽은 우리 일반 차에 보셨던 이제 모드고,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은 이제 트립 화면에 해가지고 차량 상태라든가 그 현재 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고자 할 때는 요 핸들에 보시면 요 문서 표시하고 위아래 스크롤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 화면을 전환시키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차 시동을 거시면 이렇게 이제 내비 화면이 뜨는데, 요 화면은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서 다른 메뉴를 전환하고자 할 때는 터치를 해가지고 전환을 시키거나 또는 자동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밀어보면 이 사이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가 세부적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뉴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차는 빌트인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빌트인 카메라 터치를 해보시면, 현재 요 주행 중 상시, 그 다음에 주차 중 상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잠깐만요. 설정 메뉴를 먼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빌트인 설정이 들어가 보시면 현재 주행 중 녹화, 주차 중 녹화가 있어요. 여기 클릭해 보면 현재 요게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요걸 지정하셔야지만이 주행 중 상시 녹화 또는 이벤트 녹화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주차 중 녹화도 마찬가지, 주차 중 상시, 이벤트 녹화를 클릭하셔야지만이 이제부터 주행 중 또는 주차 중의 영상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감지, 민감도 이것도 운전자가 지정할 수가 있고요. 타임레스라는 것은 그 일정한 시간대를 저장을 시켜가지고 저장된 그 영상을 이렇게 돌려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게 타임레스 기능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영상은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이벤트 영상을 찍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연결해 가지고 영상을 다운로드나 또는 볼 수가 있고요. 이제 USB로 하시겠다면 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이고, 어디지? 요쪽에. 요쪽에 보시면 USB 연결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SB를 꽂아 놓고 요 이제 블랙박스의 영상을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트 영상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설정이라는 메뉴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인포테인먼트하고 이제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셋업이라는 메뉴하고 같은 메뉴세요. 그래서 셋업이라는 메뉴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셋업 메뉴 들어가면 여기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차량이라는 메뉴는 이 차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운전자가 자기의 편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면을 잠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제 운전자 보조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은 핸들 왼쪽에 보시면 요게 스마트 크루즈 작동 버튼이고요. 요건 속도 지정하는 버튼, 그 다음 차간거리, 차로 유지, 차선 유지, 요 네 가지 이제 버튼이 있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는 운전하시다가 내가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요 계기판 상단 여기 있는 화면에 이제 운전자가 원하시는 속도하고 그다음 차간 거리가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핸들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고 차로 유지 차선 이탈 그 그림이 떠 있어요.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와 상관없이 내가 평상시에 운전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 핸들이 미세하게 운전이 조정이 되면서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크루즈를 이용하시게 되면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은 같이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루즈가 지정된 상태에서 요거 버튼은 차간거리입니다. 앞차하고 내 차하고의 거리를 지정하는 버튼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블록으로 표시가 되는데 블록이 4개가 표시가 있어요. 블록의 한 개의 거리는 대략 25m입니다. 그럼 4개면 100m잖아요. 그럼 내 차하고 앞차하고 100m를 유지한다는 그 표시고요. 그 거리를 내가 줄이고자 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블록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바뀌세요. 그럴 때마다 앞차의 거리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다 보니까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작동 요건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최소 속도로 주행하다가 요 버튼을 누르시면 최소는 30km부터 지정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까지 지정이 되세요. 현재는 이제 배터리 전압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EV 모드 불이 꺼지고 지금 시동이 이제 걸린 상태입니다. 예, 걸린 상태고, 현재 요 하이브리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실 때는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잠시만요. 예, 요거 여기 해서 볼까요? 예. 예, 여기서 봐야겠네요. 예. 네, 이렇게 차량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엔진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 전압을 충전시키는 그 기능을 이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는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나요? 스마트 크루 그냥 크루즈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냥 크루즈는 이제 속도만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크루즈는 차선을 잡아주고 앞차와 차간 거리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속도를 지정했으면 요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잠깐 해제하겠다라고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 버튼을 위에서 원터치를 살짝만 누르시면 일시 해제가 되세요. 일시 해제가 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또 크루즈 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현재 속도에서 이제 맞추고자 할 때는 요걸 앞뒤로 움직이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맞추는 거고요. 아까 취소할 때는 위에서 누른다 그랬잖아요. 누른 거를 다시 또 누르게 되면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가지고 크루즈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 내가 처음에 100km 지정했는데 지금 현재 80km 가다가 이 버튼을 위에서 누르시면 100km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RPM이 훅 올라가면서 차가 훅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에 크루즈 하실 때는 이 레버를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현재 가는 속도에서 맞춰가지고 크루즈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시다 크루즈를 완전히 해제하려고 하시면 요 크루즈 버튼 처음에 눌렀던 걸 다시 누르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K8차를 운전하면서 크루즈를 잠깐 이용해 봤는데, 현재 K8차의 크루즈는 이제 이 차선을 잡아주고 가는 기능도 있지만, 요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 크루즈, 이 차 자체가 차선을 이렇게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깜빡이 켜는 동안만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되면 다시 깜빡이를 끄시고 그대로 크루즈 맞춰 주행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운전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선 변경은 크루즈 때만 되는 거죠? 깜빡이 켜면?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핸들이 살짝 조향이 되면서 차선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는 요 현재 보시는 요 레버가 이제 크루즈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뭐 주행 편의, 속도 제한, 뭐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고 시점, 이제 경고 음량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앞차하고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경고를 해주는 경고해주는 게 빠르게 또는 느리게. 그 다음에
경고 음량도 크게 작게 중간,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핸들 진동으로 해가지고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경고, 그 다음에 전방 차가 출발했을 때 또는 내가 운전자가 뭐 졸음운전이라든가 부주의운전을 했을 때 그거를 계기판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체크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전방 안전인 것은 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인데, 충돌 방지 보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운전자와 상관없이 가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경보해 주고요. 그래도 주행이 되면 자동으로 급제동을 해가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걸 원하지 않고 그냥 경보만 하겠다 하시면 요걸 체크하시면 경보만 해주는 거고, 네. 작동을 안 하겠다면 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전방 교차 안전이라는 것은 이 교차로 같은 데서 마주오는 차 있잖아요. 네. 마주오는 차, 뭐 자전거 오토바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지하고 이제 제동 또는 경보는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 교차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안전은 이탈 방지 보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부주의하게 차선이 이탈되거나 또는 졸음운전에서 이탈됐을 때는 자동으로 핸들이 저항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은 내가 핸들을 틀었는데 뒤에 차가 있어가지고 부딪히려 했을 때는 자동으로 충돌 방지 보조여가지고 핸들이 반대로 조향이 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회피해주는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네. 안전하차 보조는 내가 이제 멈춰가지고 이제 뒤에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지나가는 차 오토바이가 있으면 경보해주고 문이 열리지가 않으세요. 네. 후측방 영상 표시는 이 깜빡이 등을 한번 켜보시겠어요? 왼쪽, 오른쪽 하면 이렇게 좌측, 오른쪽 영상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네. 이게 현재 후측방 영상 표시를 체크해놨기 때문에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주차 안전 같은 경우 후방 교차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뒤로 후진할 때 지나가는 차, 사람, 오토바이, 자전거가 있으면 마찬가지 감지해주고 경보해주고, 네. 그래도 내가 가겠다 하시면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능이 후방 교차 안전 기능이세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키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기능들이 현재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은 현재 요 핸들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주행 모드 시스템인데,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계기판 화면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바뀌면서 이제 에코 스포츠, 에코 스포츠 모드, 또는 요걸 길게 누르면 스마트 모드라고 있어요. 네.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에코나 스포츠 또는 일반 커스텀 모드로 변경해 주는 게 스마트 네. 모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신 에코 모드는 연비저항 모드세요. 연비저항 모드에서는 출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막 내려가도 잘 안 나실 거예요. 네. 대신에 연비가 절약이 되고,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스포츠 모드로 되면 아까 이제 이 의자 시트에 이제 이거 안마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양쪽에 있는 날개가 쭉 좁아지면서 운전자를 이렇게 몸을 딱 이렇게 맞춰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스포츠 모드에 같이 연동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드라이브 모드에 이제 이런 모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됐을 때 이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커스텀 모드는 현재 스마트 모드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거 따로 설정하셔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환경차는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그런 간선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가 이제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현재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운전 차량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조정 또는 표시 정보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같은 거 계기판의 화면을 밝기 또는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테마 선택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눌렀을 때 이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서비스 시기면 운전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거리가 됐을 때 운전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공조 기능은 에어컨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외부 공기 차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터널이라든가 또는 기차 차단 구간을 지나갔을 때는 환기 모드가 실내로 전환되어 있어요. 네네. 자동 환기는 결로 이제 습기가 차게 되면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외부 환기로 되는 거고요. 창문 습기는 이제 오토 디포 해가지고 앞유리의 성의의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바나이방에 앞유리를 바뀌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것도 시트 변경, 위치 또는 스마트 자세 제어, 스마트 열선 통풍 지원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고 모션 시트 기능을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정하는 기능은 옆에 있는 버튼을 가지고 누르게 지정되면 자동으로 이 화면이 뜨면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운전석에서 뒷좌석에 있는 열선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라이트를 오토 놔뒀을 때 밖에 밝게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는 기능인데,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시동을 끄고 내리면 차가 라이트가 1분 정도 켜져 있어요. 네네.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은 야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운전하실 때 상향등 켜고 하잖아요. 네. 그럼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 마주오는 차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하향등을 전환되고,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또 사향등을 켜지는 기능이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잠금은 주행할 때 전체 문이 다 잠기는 거고, 자동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 요것도 다른 메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파킹으로 했을 때 뭐 문이 열리게 하겠다 하시면 요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면 그대로 이제 하시고 아예 끄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트렁크 기능은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해가 일정 시간 대기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기능이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은 요거 스마트 키 가지고 창문을 열고 닫고, 운전석 쪽에 창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창문이 열리고,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기능을 스마트 키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키는 여기에 보시는 게 요게 디지털 키입니다. 네. 요게 카드 타입이라 가지고 뭐 지갑 같은 거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스마트 키 말고 디지털 키를 이용하셨다면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요 키를 가지고서 스마트 키처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 메뉴가 셋업에서 보시면 차량이라는 메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연결 메뉴는 이제 핸드폰하고 이제 차하고 연결시키는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기기 연결 메뉴 누르시면 현재 폰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신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폰을 잠깐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예.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거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연결이 완료가 되면 나중에 미디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네네. 블루투스 핸즈프리라든가 또는 그 폰에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어컨하고 히터는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공조장치는 이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공조장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비 보실 때는 맵이란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목적지 검색은 이 NAB 버튼을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검색은 모든 검색을 다 여기도 할 수가 있고, 자주 이용하시는 것은 우리 집부터 즐겨찾기 3번까지 해가지고 지정해 놓으시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AS 이용할 때는 오토 큐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 근처나 또는 어디 지방 같은 데 가서 AS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딘지 위치를 모르겠다 하시면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주말 같은 데서는 저희가 격일제로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하시고 찾아가시면 편안하게 이제 AS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별표는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별표 버튼을 눌러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기판에서 별표 버튼은 현재 USB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메뉴를 보고자 할 때는 이걸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면 다른 메뉴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유보라든가 후석 취침, 화면 켜기 끄기, 블루투스 오디오, 하이브리드 홈 이런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고, 핸들에도 보시면 이 사용자 지정 메뉴가 또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핸들에 관련된 메뉴에 해가지고 통화 종료라든가 또는 핸즈프리, 프라이머시, 음성 메모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핸즈프리 연결하면 통화 요 버튼을 눌러서 통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오디오 핸들 리모컨 해가지고 요 버튼 가지고 이제 라디오 소리라든가 볼륨 또는 채널 조정할 수가 있고요. 모드 버튼은 여기 있는 모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블루투스 오디오라든가 또는 자연스레 USB 음악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미디어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 라디오하고 자연소리 DMB, 핸드폰을 연결하면 블루투스 오디오, USB를 꽂아 놓으시면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 USB 음악 비디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라는 것은 요거 스마트폰을 연결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메뉴세요. 그래서 폰을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갤럭시 폰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폰은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실 때는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면서 폰에 있는 메뉴로 이 화면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어컨 화면을 보시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 그 다음에 동승석 쪽 온도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버를 돌리면 요쪽만
이쪽 에어덴트 두 군데에서만 따로 온도 조정하는 거고요.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같이 왼쪽에서 같이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만 따로 하고자 할 때는 드라이버 온리 버튼 누르면 여기서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예.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요거 가지고 세게 약하게 지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오토 실내 온도를 급속 또는 천천히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바람의 방향은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 모드는 요걸 누르시면 안에서 누르면 다시 이제 실외에서 들어오는 거고, 공기청정 모드는 요 버튼 누르면 공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기능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위에 열선을 작동시킬 때는 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물방울 칠 때, 뒤에 물방울 칠 때 요걸 이용하시면 물기 다 제거 가능하고, 바람의 방향은 앞유리 쪽으로만 하실 때는 프론트 버튼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예, 끄실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이제 공조 메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끌 수가 있고요. 예, 킬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반응개비를 누르시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신 거고요. 이 오토 기아가 이제 요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끝으로 도시면 주행 모드 D, 왼쪽 끝으로 밀면 후진 모드 R, 한 번만 살짝 돌리면 주행 모드 N. 그리고 파킹할 때는 위에서 버튼만 누르시면 파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진 모드를 누르셨을 때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작동되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잠깐 기아를 한번 변속해 보시겠어요? 후진 모드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밟고, 예, 변속하시면 이제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드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화면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을 살짝 돌리면 이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세요. 빨간색은 범버 끝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노란색은 거리가 대략 20cm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라든가 벽이 이 노란색 라인 선상까지만 닿게 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고,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 이럴 때는 또 전방 영상을 또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여기 보시면 P라는 버튼, 요 카메라 모드 버튼이 있어요. 요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주행하다가도 이 영상 안 보겠다 하시면 이 버튼 누르시면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행하다가도 영상을 보겠다 하시면 이 버튼 누르시면 주행하다가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요 P라는 버튼은 전방 센서입니다. 앞범버에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코너 돌다가 잘못하면 범버를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소리로서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예. 이거 뭐 운행할 때마다 켜고 켜야 되나요, 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시면 이걸 꺼놓으셔도 돼요. 근데 평소엔 그냥 켜져 있고요. 이제 운전자가 또 이렇게 켜놓으셔야 합니다. 예, 켜놔야지만 켜지는 겁니다. 예. 이 파킹할 때는 위에서 P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차할 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잠깐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 놓겠습니다. 2열 주차하실 경우에 기아를 N으로 놓고 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이얼 타입의 기아는 이전 차는 시프트락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어가지고 기아를 중립 빼는데, 요거는 다이얼 타입은 이제 요걸 네 발을 돌려가지고 기아를 중립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열, 그러니까 주차하실 때 기아를 N에 놓으실 때는 우선 파킹해 놓으시고 시동을 잠깐 꺼보시겠어요? 예, 시동 끄시고, 예. 시동을 끄신 다음에 오른발을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요 레바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려가지고 걸리는 느낌 있을 때 그대로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아가 N으로 빠지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살짝 돌려가지고 딱 걸리고 있을 때 그대로 놔두시면, 네, 이렇게 기아가 N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만이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파킹할 때는 P 버튼 누르시면 파킹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아를 넣으시면 되시는 거고, 시동을 다시 한 번만 걸어 보실까요? 예.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 보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이걸 당기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해제는 레버를 이제 주행이나 후진 모드로 넣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열선하고 통풍 시트, 운전석 쪽하고 동승석에 열선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단계는 3단계까지 누를 때마다 이 변환시킬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끄고자 할 때는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는 여기에 카드를 꽂아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카드를 꽂으실 때는 IC 칩이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놓으면 각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눕히듯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녹색 불이 들어오면 제대로 삽입이 된 거고요. 예, 만약 제대로 삽입이 안 됐을 때는 이 안내 멘트가 또 경고 멘트가 나와요. 예, 다시 넣어달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뺄 때는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가지고 카드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썬루프 같은 거는 이 버튼을 하나 가지고 이제 원터치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길게 미시면 이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놀 커튼하고 이제 위에 창문하고 이제 같이 열리는 거고요. 예, 반대로 길게 넣으시면 이제 창문 닫히고 그다음에 놀 커튼 닫히고. 예. 요게 이제 작동을 시킬 때 길게 하는 게 있고 살짝 누르는 게 있어요. 네네. 살짝 누르는 것은 단계별로. 길게 물면 한 번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미시면 예, 요거는 놀 커튼만. 네. 예, 이렇게 놀 커튼만 이용하시고요. 네. 또 미시면 예, 썬루프까지 네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틸트는 밑에서 위로 버튼을 올리시면 이 뒤에만 개방되는 틸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미시면 예, 요 뒤에만 살짝 개방이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고 반대로 미시면 예, 또 닫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썬루프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틸트도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은, 터치는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터치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전체 그냥 등이 다 들어오게 할 때는 요 버튼 누르면 전체 등이 다 들어오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져 있네요. 예. 이게 등이 들어오게 네. 해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거의 다 들었나?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디오는 여기 보면 이제 간략하게 책자가 나와 있고요. 네네. 사용 설명서는 저 뒤에 보시면 사용 설명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잠깐 요거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만 마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네, 없어요. 예. 나중이라도 혹시 뭐 네네.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말씀 예. 주시고요. 네. 예.